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박 3일간의 미중 정상회담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두 정상은 환상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주요 현안에 대해 온도차만 확인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국 현지로 가보겠습니다. 김선중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2박 3일간의 일정 모두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한국 시간 낮 12시 반쯤부터 중국판 청와대를 할 수 있는 중난 하의에서 환송을 겸한 업무 오찬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정상회담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은 마중 나온 중국 측 인사들의 환송을 받으며 전용기에 올랐습니다. 오찬에 앞서 가진 차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이뤘다며 다른 이들이 해결하지 못했을 많은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논의했다며 이란 문제에 대해 매우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태가 종식되기를 원한다며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치 않고 폐쇄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도 궁금한데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여전히 온도차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죠? 네, 일단 시진핑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방중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많은 협력 성과를 이뤄냈다고 덧붙였지만 이란 문제에 대해서 실제 어떤 답변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 여전히 원론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된 중국 외교부의 입장문을 보면 확실히 미국 측 설명과는 조금 다른데요.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이란 정세에 관한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양국이 여러 새로운 합의를 이뤘다고 밝히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는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더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요. 당장 다음 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잇따라 중국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의 위상이 바뀐 걸 확인한 만큼 넉 달 뒤 미국에서는 또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김선중입니다. 두 정상 간 회담에서 이란 전쟁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이란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시 주석이 이란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도 공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뒤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원한다며 돕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He'd like to see the Hormuz Strait open. He said if I could be of any help whatsoever, I would like to help. 중국이 이란산 원유 최대 구매국이고 앞으로도 계속 구매하길 원해 해협 개방을 바란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시 주석이 이란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He said he's not going to give military equipment. That's a big statement. He said that today. 백악관은 미중 정상이 이란의 핵 보유 금지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중국에 의존하는 구도로 비치는 데 대한 경계와 중국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읽힙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해협 재개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중국 역할론을 언급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루비오 장관은 회담 뒤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 주석이 타이완 문제를 핵심 의제로 내세우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 부분 입장 변화를 보일 수 있을 거란 관측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전쟁이 끝나길 원한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생각이 매우 비슷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란에선 제재 해제가 먼저라며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동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양희력 특파원. 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이란 전쟁 해결을 논의했는데 이란에서는 잇따라 강경한 입장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핵심은 이란이 요구하는 선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떠한 협상도 없다는 겁니다. 모하마드 알리 자파리 전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혁명수비대의 입장을 반영하는 타스님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 발언인데요. 이란 동결 자산 해제나 전쟁 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우선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파리 전 사령관은 이를 두고 중대한 전략 변화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협상 테이블에서 제재 해제 문제와 핵 협상을 동시에 다뤘지만 앞으로는 다를 거라는 건데요. 자파리 전 사령관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회담한 당일 내놓은 강경 발언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معتقد باشیم که وایسیم پاش تا این اقدامات اعتمادساز رو انجام بده بعد وقت وارد فاز بعدی وارد گام بعدی مذاکره رو بقیه موارد 이란 협상단을 이끄는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미국의 이란 전쟁이 세계 금융 위기를 불러올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란 전쟁이 인플레이션 급등을 촉발할 조짐을 보이면서 미 정부가 30년 만에 5% 수익률 장기 국채를 발행했다는 미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를 첨부하면서 값비싼 비용을 치르는 전쟁 놀이 지원의 끝은 또 다른 세계 금융 위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미국과 함께 이란 공격에 동참한 이스라엘에서도 종전과는 거리가 먼 발언이 나왔죠.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발언인데요. 현지 시각 14일 오후 예루살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란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고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급진 이슬람의 모든 위협에 맞서 단호하게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 있는 예루살렘만이 모든 종교와 민족에게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는 도시라며 예루살렘 사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어 최근 이란과 하마스, 헤즈볼라와 전쟁에서 거둔 성과를 언급하며 더욱 공고해진 트럼프 행정부와의 동맹, 가자, 레바논, 시리아와의 완충지대가 중동의 국면을 전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을 상대로 보복 공격을 감행한 사실이 미국 당국에서 처음 확인됐다고요? 네, 현지 시각 14일인데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의 무차별 공습에 맞서 최근 이란 내 주요 목표물을 각각 공격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직 미국 당국자 등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두 나라는 그동안 방어 조치만 취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란 전쟁 국면에서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한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그러자 이러한 공격이 사실상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직접적인 교전국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또 중동 전쟁 전선이 걸프국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 국가의 군사 행동이 중동 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이끌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네, 코스피가 장 초반 개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사상 처음 8,0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7,400선까지 급락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화동 기자, 코스피가 하루 동안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쳤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 정리해 주시죠. 코스피가 8,000 돌파 후 7,300선까지 밀리는 등 급등락을 연출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8,046까지 오른 뒤 7,371까지 내린 뒤 7,493으로 마감했습니다. 하루 동안 675포인트나 출렁였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도로 하락 출발했지만 개인의 순 매수로 장 초반 반짝 상승했습니다. 9시 14분쯤엔 사상 처음 8,000을 돌파했습니다. 7,000 돌파 후 7거래일 만에 8,000 돌파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딜링룸에선 관계자들이 코스피 8,000 돌파를 축하하는 기념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면서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규모는 7조 3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개인은 홀로 이 물량을 다 받아냈습니다. 오후 1시 반쯤엔 지수가 급락하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올해 8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9%, SK하이닉스는 8% 하락 마감했고 현대차는 9% 가까이 상승하다 2% 하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0.5% 오른 1197로 출발했지만 5.1% 내린 1129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이 홀로 순 매수를, 개인과 기관이 동반 순 매도를 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7원까지 오르는 등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94.2원으로 출발해 1,500.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은 건 지난달 7일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최근 들어 원달러 환율 상승세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 매도는 7거래일 연속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7달러, WTI 서부 텍사스산유 가격은 배럴당 103달러,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06달러 선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을 넘으면서 외환 시장에선 환율에 대한 경계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 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삼성전자 사측이 성과급 제도화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노조가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사장단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겠다며 노조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의 협상 상황,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네, 삼성전자 사측과 노동조합 모두 성과급을 둘러싼 입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측은 오늘 오전 노조가 요구한 시한에 맞춰 성과급 투명화와 제도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지만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습니다. 회사 측은 초과이익 성과급 재원 선택 방안과 상한 없는 특별 보상 제도를 이미 제안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노조는 추가 협상은 의미 없다며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18일 동안의 파업이 끝나는 다음 달 7일 이후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노사가 평행선에 달리는 가운데 전영현 대표이사를 포함한 삼성전자 사장단은 조금 전 입장문을 내고 노조의 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노조를 한 가족이자 운명 공동체로 생각하고 조건 없이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 내부에서도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완제품 사업부 소속 일부 조합원들은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 노조를 상대로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는 초기업 노조가 반도체 부문 중심으로 성과급을 요구하는 데 따른 반발입니다. 또 일부 조합원들은 회사와 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공통재원 요구를 담은 성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노조가 완제품 사업부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며 이는 연대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자 노노 갈등을 조장하고 방관하는 처사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공동투쟁본부에서 이탈했던 완제품 사업부 중심의 동행 노조 역시 초기업 노조에 공문을 보내 교섭 과정이 공유되지 않았다며 실무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면서 삼성전자는 비상관리 체제에 돌입했죠? 네, 삼성전자는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에 대비해 반도체 생산량을 조정할 준비 작업에 나섰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반도체 생산 라인 특성상 인력 공백에 대비해 생산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공정 운영 방식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파업으로 생산 라인이 중단될 경우 직접 피해만 30조 원 안팎, 간접 피해를 포함하면 최대 100조 원 규모의 손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파업 현실화 우려가 커지자 노사 대화를 기다려왔던 정부도 긴급 조정권 발동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긴급 조정권은 국민 경제와 일상에 큰 피해가 예상될 때 정부가 30일 동안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인데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어제 저녁 SNS에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파업 발생 시 긴급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